사거리의 상수도 파열 긴급 복구 공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역 방면 4차로는 전차로가 통제 중이고요. 반대 염천교 쪽으로만 2, 3차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미리 우회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에 대한 대책들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령 운전자 관련된 문제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꽤 여러 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연간 사고 건수가 4년간 50%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의외 인물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의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으면 보기 와요에서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줬던 개그맨 서승만 씨가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개그맨 서승만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서승만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라고 누가 이렇게 어디 가면 네. 박사님 그러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어색하고 네. 어디 가면은 뭐 인사할 때 서승만입니다 그러면서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개그맨 행정학 박사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행정학 박사신 거예요. 네네. 이번에 따신 거죠. 따끈따끈하게. 뜨뜻하죠. 지금 뭐가 학사모가 아직도 이제 옷 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우선 그러면 그 박사 쪽부터 좀 여쭐게요. 네네. 네. 고령 운전자 보수 교육이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2005년도부터 네. 어린이 안전 관련 일을 쭉 했어요. 그때부터 이 노노이야기라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전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 2005년도에 우연히 이제 그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니까 예. 그때 당시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1인 거예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예. 그때 제가 얘가 아들이 둘인데 6살, 7살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얘들도 아주 그 사고 유발 그러니까 피해자일 수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할까 안전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엄마가 얘기하는 것보다 유치원 선생이 얘기하는 걸 더 듣고 네. 자기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를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를 착안해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네.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안전 쪽에 관심이 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2014년도에 네. 몇몇 지인들하고 또 국민안전문화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때 법인을 만드셨어요? 네네. 그때 이게 막 세월호 사고 나고 말이면서 예. 국가적으로 이렇게 막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예. 우리가 뜻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예인들, 뭐 아나운서, 성우 뭐 등등 해가지고 만들어서 안전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안전 관련 좋은 정책 같은 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면 정치인들이라든가 고급 행정 관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이분들이 좋은데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고 뭐 괜찮네요.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맞아요. 선입견이 있죠. 개그맨이라는 예.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개그맨 선입견 때문에 이걸 어떻게 깰까 말하다가 그 개그맨 후배 중에 노정렬이라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쪽으로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그 친구는 그 행정학과 나왔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는데 행정고시를 패스했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술 한잔 먹다가 형이 말하는 게 많이 반영이 되려면 형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형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바람을 잡아서 제가 또 이제 팔랑이거든요. 네네. 그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박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형은 해요. 형 정도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를 들어갔어요. 국민대학교가 엄청나게 안 줘요. 까다롭고 막 일반인들은 한 15번 정도면은 디펜스를 하다가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데 저는 거기서도 개그맨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됐어요? 28번 만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국민대학교를 들어가서 이번에 박사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 4년 정도 걸렸는데 그 프로포절을 내고 논문을 작업을 한 거는 거의 한 2년 동안 했죠. 5학기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사실은 28번 퇴짜 맞았다는 거는 제가 중간에 좌절도 많이 했죠. 관두과 뭐 별생각 다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예, 4651님 엄마야 깜짝이야 서승만 씨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최 회장님 박사님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한동안 안 보셔서 궁금했는데 공부하시느라 뜸하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카메라나 마이크가 그리우진 않으셨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소통을 하고 방송 구조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제 본업이니까. 근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서승만 TV라 그래서 유일하게 뭐 그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건 유튜브를 통해서 그나마 충족을 하고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좀 뒤에 잠깐 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시사 프로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관련돼서 연구 과정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귀결이 되던가요? 결과가. 근데 일단 제가 왜 그 고령 운전자 보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 연구를 한 이유가 그렇게 안전 관련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사에 안전 쪽으로 사고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죠. 근데 주로 이제 인재가 많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고령화가 되니까. 근데 우연히 택시를 딱 탔는데 이 기사분이 운전을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물어봐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0이래요. 아니 80인데 아직도 운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해야지 뭐 어머님도 하는데 막 급정거했다가 막 정말 옆에 있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내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위험해서 집 앞에 도착했다가 다른 택시를 또 잡았어요. 근데 그 택시도 또 고령 운전자인 거예요. 역시 운전하는데 좀 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전 관련 일을 하고 또 이제 행정학과 들어왔고 앞으로 또 이제 안전 일을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걸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선행 연구들을 이게 연구하는데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됐는데 이젠 또 초고령화 시대까지 간다잖아요. 좀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랑 관계되어 있는 일이니까 연구를 하게 됐죠. 저희 시사본부에서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 관련해서 좀 다루다 보니까 그 일정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면허 반납 같은 것들, 자진 면허 반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들도 준다는 그런 것들도 소개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참여율이 일단 적고 그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현재. 그리고 또 이게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거는 그 사업용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사업 운전자 고령 운전자들을. 근데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뭐 그걸 해가지고 고령 운전자들이 반납을 했을 때 라이센스 반납을 했을 때 거기에서 무슨 보험 혜택을 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약해요. 약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해서 이거 누구나 고령화가 되는 거는 사실 죄가 아니잖아요. 나도 뭐 본인도 다 누구나 고령화 되는데 이거를 지금보다도 조금씩 약간의 강제로 규율을 만들어서 법제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고서는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 보수교육에 대한 사고감소 효과를 연구하면서 이 서치를 할 거 아닙니까? 설문하는데 설문조사 하시죠. 이 보수교육이 특이한 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아,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이 보수교육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것도 의외예요. 다른 나라는 적성검사라고 해가지고 면허증을 따고 운행을 하다가 적성검사를 할 때 조금 강력하게 좀 강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적성검사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형식적인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보수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겠지만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김갑수님, 서 박사님 학위 취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899님, 늦은 나이에 박사에 도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힘들게 해가지고 너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하루만 10시간씩 12시간 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4번, 5번 척추뼈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공부하다가 너무 근데 이번에 저도 이게 정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 그 척추가 받는 하중이 한 4배가 크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좀 삐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척추 측만, 뭐 좌골신경도 이제 고생하고 있어요. 재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시사본부 금요초대서 개그맨 서승만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서승만 박사님의 모습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뒤에 후광이 이렇게 비치시네. 아유, 머리털이 빠져서 그래요. 예.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이 박사까지 오게 된 것이 중간에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뮤지컬 그것이 있었고 또 협회, 또 국민안전문화협회라는 협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국민안전문화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국민안전사단법인 문화협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전 개그맨이신 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제가 어린이 안전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뮤지컬이 사실은 지금 정말 많이 봤어요. 한 200만 명 정도 아이들이 봤어요. 아, 그런 뮤지컬이 있었어요? 노노 이야기라고 아이들 노노 이야기. 노노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봤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대충 이제 이게 티켓값이 25,000원이었거든요. 그럼 돈을 엄청 벌었겠죠. 근데 이걸 제가 무료로 했어요.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제주도까지 막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 돈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제가 제일 불안전하게 돼 있죠. 사실은 안전 관련 일을 하면서. 아, 왜 그거를 무료로 하셨어요? 이왕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또 이미지가 뮤지컬은 초대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은 오는데 돈을 받으면 또 안 와요. 근데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고 굉장히 아이들이 보면 좋거든요. 공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허억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린이 안전학교라는 단체를 운영을 해요. 거기를 제가 한 10년 정도를 뭐 크진 않지만 조금씩 기부도 하고 거기 무슨 행사 같은 데서 가서 사회도 봐주고 뭐 그래 공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는데 그분이 안전 쪽 어린이 안전 쪽을 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문화예술 쪽을 공부를 했고 이쪽이 전공이로 하다 보니까 약간 컨셉 다른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죠. 이 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잘하는 게 그런 거니까 영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안전 영상 같은 거 만들고 안전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고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저희 그 홍보대사들이 또 아무래도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근데 제가 제일 불안전해요, 사실은. 살아가는 게. 김갑수님, 서 박사님 학위 취득까지 수고 많으셨겠네요. 6899님, 늦은 나이에 박사 도전하시더니 대단하세요. 465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안을 만들면 제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걸 제도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의견도 제가 보내주셨어요. 정치인들도 만나고 행정관료들도 만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막 좋습니다 막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까먹더라고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한 겁니다, 사실. 이제는 박사님 말고 개그맨 서승만 씨의 이야기로 좀 해볼까. 그게 참 좋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금 얼마나 활동하셨죠? 제가 37년 정도 했나요? 82년도에 데뷔했으니까. 82년에 데뷔했어요? 82년도에 제가 황기순하고 최병수 형하고 동기예요. 아, 그래요? 그래 들어왔다가 좀 제가 좀 사실은 오지랖이죠, 오지랖. 제가 이거 MBC 코미디언실에 해결사 같은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82년도에 들어왔다가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괜히 이렇게 앞에 나섰다가 속된 말로 잘렸다가 89년에 다시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은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복귀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 다시 그냥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89년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쭉 하고 있죠, 활동을.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그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코미디를 하시는 분들이 설 무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게 참 걱정인데 사실은 MBC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가 생겼다를 한 4번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사실 또 만들어가지고 진짜 개그맨들이 처음으로 제가 연출도 하고 코미디 프로를. 아, 그래요? 네네. 연출도 직접 하셨어요? 제가 직접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MBC에서 이게 2005년도에 코미디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 놀잖아요. 저도 이제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 자회사에서
뮤직 채널이라는 데서 제가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다시 공중파로 왔죠. 네. 공중파에서 웃고 또 웃고라는 걸 하고 뭐 합당상암으로 만들었는데 예. 저는 또 그냥 공연한다고 뮤지컬 쪽으로 또 MBC 마당놀이도 연출도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잘한 체 하지만. 예. 연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공연 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설 자리 갔는데 이게 뭐 MBC 문제뿐이 아니고 SBS도 없고 지금 KBS 유일하게 개콘 하나 남아있죠. KBS의 개그 콘서트만 남아있는데 개콘도 솔직히 요즘에 좀 많이 좀 위기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거든요. 일단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욕먹을 소리일지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선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PD. 선장. PD. 이게 어쨌든 개그맨들이 막 재미난 걸 갖고 오든 뭐 작가들이 가져와도 결정권자는 PD인데 담당 프로듀서가 하죠. PD가 감이 없으면 일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개그맨들이 우리 개그는 아시겠습니다만 모여서 선후배끼리 모여서 막 웃기도 하고 서로 혼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밤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인기 있는 개그를 해가지고 인기를 얻은 몇몇 선배들이 요즘 예능 프로 나가면 돈 벌기도 쉽고 재밌잖아요. 편하고. 그렇죠.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맨날 신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PD들도 귀찮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점 잘못된 것이 이제 드러나고 안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안전과 같다. 건물도 금이 간 거를 갖다 보고 복구를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금 갔나 보다 하다 보면 쭉쭉쭉쭉 가듯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코미디든 뭐 드라마든 다 그렇죠. 그게 참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9778님 서 박사님 꼭 정말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1814님 실화입니까? 진짜 서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라는 감사합니다.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런 공부 와중에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개그를 하고 싶고 청취자와 마이크를 접하고 싶은 나머지 유튜브에서 서승만 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코미디 채널인가요? 아니면 뭘 담고 있는 제가 건가요? 이제 방송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재미났던 동료들 간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 보면은 주변에 친구 뭐 후배 선배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우리 애가 끼가 있는데 개그맨이나 탤런트 해도 될 것 같지 않니? 막 물어보는 사람 정말 저는 한 5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그게 함정이거든요. 또 어디 내 아들이 길 가다가 캐스팅을 당했는데 길거리 캐스팅했는데 될 것 같니? 길거리 캐스팅은 사실은 대부분이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실은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멋있어 각도 보니까 뭐 될 것 같은데 말해가지고 일종의 장사죠. 유혹을 해서 야 프로필 한번 찍고 뭐 분장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300 정도 내고 그래가지고 이거예요. 이거를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정보도 주고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다 하세요 이거를? 네, 저는 영화 전공을 해가지고 제 촬영 편집 뭐 다 하고. 금방금방 해요 저는. 그 좀 많이들 와서 보세요 구독자들. 저는 이제 제 팬들이 시니어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조회수는 좋은데 구독은 이래 잘 안 해요. 그건 보기만 하시고. 왜냐면 가입을 해야 되니까 구글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한 3만 8천 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영화도 하셨다면서요? 영화 했죠. 영화도 우리가 이게 개그맨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제가 2000년도에 정말 너무너무 이 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충무로 쪽을 노크를 했는데 카메라 감독님도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개그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왜 그럴까? 나는 개그맨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몇몇 개그맨들이 또 실패도 하긴 했잖아요. 뭐 서세원 씨나 심영래 씨나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그 심영래 씨도 나오셨었어요. 네네 알아요. 근데 사실은 뭐 실패한 건 실패한 거니까 솔직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2000년도에 국민대 연극영화과 들어갔어요. 영화 전공을 했습니다. 영화 전공. 그것도 이후에 들어가셨군요. 영화 전공하고. 단편 영화를 했는데 이게 국제영화제를 갔어요.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도 가고 뭐 차이나 필름 페스티벌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대학원을 또 갔네요. 가서 영화 전공하고 장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월드 프리미어로 이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를 쭉 하면서 지금은 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중국 영화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행정학 박사까지 받으시고.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고장날 수밖에 없죠.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0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실지 제일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 이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좀 열심히 좀 뭔가 연구도 하고 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 코미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화도 계속해서 좀 영화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 그 시나리오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어요. 정말 제가 만나본 그 어떤 개그맨들, 어떤 연기자들, 무슨 뭐 이렇게 연예인들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신 왕성만 분이요. 합니다. 뭔가 이제 결실이 있어야 왕성만 해요. 예. 예. 자, 개그맨 서승만 행정학 박사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보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